안녕하세요. 자, 네 번째 내드렸던 리포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내드렸던 리포트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적대적 탐색, Adversarial Search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해당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리포트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제 게임 트리가 존재하는데 거기서 이제 미니맥스 탐색 전략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노드들, 동그라미 노드, 네모 노드들에 대해서 효용 함수 값을 작성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자, 첫 번째 이제 맥스와 민과 맥스와 민 이렇게 플레이어가 반복되는 거고요. 자, 맥스는 우리가 이전에 했다시피 가장 큰 값을 선택해 나가는 거고요. 효용함수의 값이 큰 것. 민은 상대방이죠. 맥스는 저라면 민은 상대방 플레이어예요. 상대방은 어떻게든 효용함수의 값을 작은 값으로 선택해 나가는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민맥스 탐색 전략의 각 노드들에 대한 값을 한번 채워 넣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민부터 보도록 하죠. 10과 플러스 무한대 중에 민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효용함수를 작게 해나가는 값을 선택을 해야 되는 플레이어예요. 그렇다면 제가 얻을 수 있는 효용함수의 값은 10과 플러스 무한대일 때 민 플레이어는 당연히 10을 선택하겠죠. 여긴 하나니까 5고요. 여기는 당연히 하나니까 마이너스 10 그대로 오고요. 자, 여기는 7과 5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민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5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플레이어네요. 맥스 플레이어 경우에는 이제 효용함수 값을 최대로 하는 게 맥스 플레이어의 목적이죠. 따라서 10과 5 중에 맥스 플레이어가 선택할 효용함수의 값은 10이 될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10, 여기는 5가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7이 될 거예요. 자, 다음에 다시 민 플레이어네요. 민 플레이어는 작은 값을 선택하겠죠. 마이너스 10, 여기는 마이너스 7. 마지막으로 이제 맥스 플레이어입니다. 맥스 플레이어는 최대값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보다는 큰 마이너스 7을 선택하게 되겠네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민맥스 탐색 전략에 의해서 각각 노드들에 대한 효용함수 값을 작성해 봤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면 조금 지금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한 모양이 되네요. 아마 어떻게 하더라도 맥스 플레이어가 아마도 우리가 일반적인 게임 상식을 적용한다면 이길 수 없는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가장 적은 차이로 지게 되는 그런 플레이를 선택하도록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7이라는 효용함수 값을 선택해 나가겠죠. 그럼 트리를 따라가 본다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트리가 찾아지게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는 미니맥스 탐색 전략과 알파 베타 프루닝을 수행해서 가지치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문제예요. 아까와 동일하게 맥스 플레이어, 민 플레이어, 맥스 플레이어, 민 플레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맥스 플레이어에 대한 효용함수 값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트리에 대해서 어떻게 미니맥스 탐색 전략과 알파 베타 프루닝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래쪽에 두 노드를 보죠. 맥스 플레이어의 효용함수의 값이 5와 6이에요. 그러면 민 플레이어는 작은 값을 선택하니까 5를 선택하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5가 선택된다는 건 맥스 플레이어 관점에서는 분명히 5보다 큰 값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민 플레이어는 5보다 작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메뉴에는 맥스이기 때문에 5보다 큰 값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맥스 플레이가 이 상태에서 맥스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값은 현재 하나밖에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값보다는 무조건 큰 값을 선택을 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 옆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7이라는 값을 찾게 됩니다. 7이라는 값을 찾게 되면 여기는 우선 7이 되겠죠. 그리고 7이 됐다라는 건 맥스 플레이어 관점에서 보면 5보다 큰 값을 갖게 되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7일 경우에는 그러면 맥스 플레이어는 5가 아닌 7이라는 값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노드까지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다음 노드는 4가 돼요. 자, 그러면 min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7이 아닌 4라는 값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죠? 7이 아닌 4라는 값을 선택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맥스 플레이어는 이미 5보다 클 거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맨 앞에 먼저 선택된 min 플레이어 하나의 노드의 값이 5를 가짐으로써 맥스 플레이어는 5보다 무조건 큰 값을 선택하도록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노드가 min이 최대 가져봐야 4, 가장 큰 값이 4예요. 뒤에가 아직 뭐 2개밖에 탐색을 하지 않았는데 1번, 2번밖에 탐색을 하지 않았는데 그 뒤가 어떤 값이 됐든 간에 min은 4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4보다 작아진다는 건 맥스 플레이어 관점에서 보면 이쪽의 노드는 결코 선택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뒤에 2개만 보고 이 뒤에 노드들은 몇 개가 됐든 탐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까지 탐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지는 탐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프루닝이 일어났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여기는 뭐 노드가 이제 하나씩 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3일 거고요. 여기가 3이에요. 그죠? 그리고 min 플레이어는 지금 작은 값을 선택해야 되니까 5가 아니라 여기가 3으로 업데이트가 되겠네요. 그죠? 3보다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분명히 3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 하나 노드가 이제 3보다 작은 값을 갖도록 이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3으로 결정이 됐네요. 3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3보다 큰 값을 갖도록 맥스 플레이어의 값은 고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두 번째 가지를 타고 왔을 때의 경우를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6이에요. 6이고 여기는 당연히 뭐 6이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맥스 플레이어 관점에서 보면 6보다 큰 값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여기는 6보다 작은 값을 선택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봤더니 여기가 첫 번째가 6이네요. 6이에요. 그러면 이 노드에서 보면 6보다 무조건 작아지잖아요. 왜냐하면 min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6보다 작아질 거예요. 무조건. 그죠? 그러니까 이 맥스 플레이어 관점에서 보면 이미 6보다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조건에 의해서 첫 번째 발견된 min 플레이어의 노드가 6이기 때문에 6보다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뒤에 min 플레이어의 요 뒤에 후수를 봤더니 6보다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min 플레이어는 작은 값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굳이 이 뒤에를 따라가 볼 필요가 없겠죠. 이미 맥스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수는 이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탐색할 필요 없는 프루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6이라는 값으로 확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6보다 작아질 거라고 min 플레이어는 확정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쪽을 봤더니 이쪽은 노드가 하나하나씩이니까 7, 7 되는 거고, 그러면 min 플레이어는 6과 7 중에 당연히 6을 선택하게 되겠네요. 여기는 6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업데이트 되겠죠. 3과 6이 찾아졌기 때문에 맥스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값은 6보다 무조건 커질 거다라고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가장 최적의 수니까 여기까지 판단된 결과로는 자, 맥스 플레이어는 6보다 큰 값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여기는 5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맥스 플레이어 하나니까 여기도 5가 되겠네요. 그리고 min 플레이어는 당연히 이 뒤에 뭐가 됐든 5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min 플레이어는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하는 거니까 5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 가장 맨 위의 맥스 플레이어는 6보다 큰 값을 선택할 거라고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노드의 값은 5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min 플레이어는 그 작은 효용함수 값이 작아지도록 선택을 해 나갈 건데
첫 번째 발견된 게 5기 때문에 5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는 굳이 탐색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노드는 맥스 플레이어 관점에서 절대 선택하지 않을 노드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더 이상 탐색할 필요 없습니다. 프루닝이 일어나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맥스 플레이어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수는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경로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왔다가 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수가 우리가 찾은 탐색 트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결국 프루닝이 일어난 거는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한 번, 이렇게 총 3번의 프루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미니맥스 탐색 전략과 알파 베타 프루닝을 이용해서 가지치기를 해나갈 수 있어요. 이러한 알파 베타 프루닝을 가지고 탐색 범위가 굉장히 큰 영역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탐색 범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이와 같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푼 문제의 답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